난 이거 조금 아까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 약간 짠맛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고객님들 요청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메모해서 이걸 다시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뭐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꺼내서 펴봐도 돼요? 예, 꺼내서 펴보셔도 진짜요? 돼요. 감사합니다. 맨날 오셔가지고 직원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셨네요. 허락을 여기서 해주시네. 본인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말이잖아요. 우리가 맞아. 염치 없이. 같이 이렇게 나누고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복지? 뭐 예를 들면 복지다 그러면 복지나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 저희 외식 쪽에서 저희가 배달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휴무를 주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이니까 월차를 주는데 갑자기 이제 월차를 다 줬는데 천재지변이 난 거예요. 근데 배달은 예를 들어 눈이 많이 턱선이 나서 일주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월차에서 깔 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둬야 되냐? 그러니 나 살 일이 없잖아. 우리 배달인데 배달 못하는 상황 이제 직원들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매장은 매장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사람 월차까지 다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이런 발생이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월차에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만 따로가 아니고 나도 따로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정을 만드는 거니까 서로 양보하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월차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상황이지만 나는 월차를 주겠다는 거죠. 다른 사업장 월차를 저희 사업장 월차를 안 주면 상관은 없어요. 법적으로 징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데는 다 아니지만 그래도 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고생해라. 같이 이제 힘들 땐 같이 좀 고생하고 잘 될 땐 또 힘들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직원들 대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많이 신경 많이 인정을 하고 딱 만드는 거예요.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타협점을 찾아야죠. 그래서 너희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면 이렇게 같이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강제적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공유할 때는 이제 당연히 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나눠줘요. 뭔가 보통 이제 이런 업무 구정에 대해서 보통 직원들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다 배포를 했고 뭐가 중간에 바뀌는 거, 복지제도가 바뀐다 이런 거 이제 서로 다 오픈하면서 만들어줍니다. 직원들한테 업무 규정에 대한 그래서 뭐 주수 규제하는 업무 뭐 바인더가 네. 그래서 매년 똑같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규정에 대한 것들이 뭐 바인더해서 계속적으로 네. 업데이트돼서 네. 계속 배분되고 있다는 좋은 쪽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대신에 직원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된 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최대한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다음 분 질문. 뽑아내고 되게 바쁘신데 휴먼 네트워크랑 균형을 어떻게 맞춰? 휴먼 네트워크 사람들 만나고 관계 네. 거의 개인 관계는 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체 삶이 이 장사하기 전 삶은 거의 술, 담배, 유흥, 친구, 예, 거의 뭐 책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장사 이런 거 거리가 먼 사람. 평범한 직장인의 그런 사람 있잖아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 대리들 과장들 모아놓고 당구 치고 소주 한잔 마시고 집에 가서 자는 그런 사람. 일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친구들 불러서 소주 한잔 마시고 예, 그런 삶이 연속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사하고 또 쓰리피 만나서 좀 제 삶이 많이 거의 180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된 거고 진짜 이제 뭐 베프들만 보통 남잖아요. 베프인 친구들은 뭐 내가 바인더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이든 그건 뭐 우리는
그거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연락을 안 해도 항상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은 뭘 하든지 그런 마음을 있는 딱 친구들 빼고는 관계가 싹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그런 관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장사를 나와서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내한테 당연히 소홀하겠죠. 12시간 나와 있으면 아내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뭐 자기 잡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임신하고 육아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독방 육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쉬는데 일요일날 쉬면서 일요일 하루만큼은 아내한테 또 자식한테 아이한테 뭐 교회 같이 가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따로 안 써요. 뭐 친구 만나는 시간을 일요일날 이런 거 안 써요. 아예 일요일만큼은 가정에 충실히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주 5일제로 바뀌었는데 5일제 하면서 하루를 또 이제 아내한테 휴가를 줘요.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내 휴가 보내고 아이랑 저랑 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바쁘지만 가정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3번이거든요. 뒤에는 관계들은 사실은 저한테는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이제 가정과 사업 이쪽으로 이제 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그 겪는 지금 육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몰랐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으로서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이제 가서 뭐 설거지가 됐든 집에 가면 아이하고 집에 와서 이런 거 아예 바인더도 안 해요. 바인더는 여기서 다 끝내요. 모든 할 일 다 끝내요. 집에 가면 무조건 아이 뭐 씻기고 아이랑 최대한 1시간을 놀아주고 제가 재우고 이러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 만나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오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와라. 못 나간다.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사냐라고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에 오면은 뭐 밥이라도 사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친한 친구 한둘만 이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시간을 잘 써요. 그러면은 오가족 남편이 혼자 개인 시간이거나 휴식 시간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장에 있는 게 개인 시간이고 휴식 시간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업장에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아내는 쉽지가 않아요. 자기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거 그게 정말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사실은 애가 어리면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애를 가끔 맡아서 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이제 4살인데 체력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 있으면서 물론 제가 계속 막 쉼없이 일을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제 개인 시간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뭘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반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이한테만 신경이 못 쓰니까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죠.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 어렵게 시작하셔서 지금은 이제 뭐 10억 전후반 8억 넘는 매출을 이루셨는데 그냥 현재 시점에서 가장 힘든 거는 어떤 건지. 지금 시점에서 힘든 거요. 재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떨어져가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까 네네. 계속 그런 네, 사업적으로 계속 그런 고민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또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계속 성장세만 했었거든요. 계속 매년 성장이었는데 2018년부터 약간 예상되긴 했었지만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일단 뭐 그 매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떨어진 거지만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잘 되는 매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극복하면서 이제 매장 운영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럴 때 그 책으로 하던가 아니면 멘토라고 해서 네. 또 정신적인 멘토가 있고 사업 멘토가 따로 네.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멘토 그럼 따로 있으세요?
뭐 강규영 대표님 제가 이제 정말 힘들 때는 찾아뵙고요. 아, 강규영 대표님 찾아뵙고 또 영적인 멘토는 강규영 대표님이 좋으신 게 뭐냐면 크리스천 기업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네. 이제 양쪽으로 다 코칭이 가능하신 거예요. 아, 멘토링이 받으시는. 가능하신 거고 지금 이제 또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 돼서 이 저희 크리스천 쪽에는 이제 목사님이 홍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시고 홍성원 목사님 밑에 이제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또 계신데 이 두 분은 김미진 간사님이란 분은 사업가요, 사업가, 기업가고 뭐 기업도 몇 채 갖고 계시고 뭐 빚도 뭐 한 50억까지 내려갔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한테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또 기반이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딪히는 거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성경적인 재정 원칙대로 운영을 해서 성장시킬 수 있어서 더 성장시킨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뿌릴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옛날에는 뭐 내가 나 잘 되면 되는 거 이게 최선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반을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반을 잘 다져서 정말 다른 이웃들한테도 유익되게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제일 지금 관심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 전혀 부정직하지 않고도 이거를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성경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은 탈세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 저는 윈도우 이런 사업장이지만 윈도우가 정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칙대로는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윈도우부터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작은 거부터. 네. 세금도 1원 하나 안 빠지고 100%다 신고하는 거. 이런 거 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앞에서 더 출혈이 심하죠. 출혈이 심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슬피에서도 얘기하시면 항상 성공한 리더는 정직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5가지 포인트 중에 일본인가 1번이잖아요. 일본에 있어요. 그 정직을 실현을 하는 거죠. 작지만 뭐 피자 만드는 이 작은 뭐 매출 몇 천만 원 안 나오는 사업장이지만 여기서부터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대한 정직하게 이 기업을 지금 만들어가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선배님 인터뷰나 그런 거 보니까 방금도 말씀하시지만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정직함을 되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정직하다는 건 누군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한에 계신 분들 영향 받았을 텐데 사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신 분이 있는지 강규영 그거에 대표님 좀 이렇게 아닐까? 물론 강규영 대표님도 강현 계시겠지만 대표님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뭐 강 대표님이 얘기했을 때보다 성경을 제가 독서 리더도 최근에 한 1년 한 반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어떤 정도의 신앙이었냐면 성경책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잖아요. 저는 크리스천은 성경책이 교과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살면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는 김승호 회장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승호 회장님 책을 다 사서 그거를 막 100번 쓰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0번 쓰기를 나의 꿈을 막 나는 100억 자산가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도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딱 혀를 차더라고요. 어느 아침에 야 네가 그렇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성경을 한번 그렇게 써봐라. 난 말을 딱 하는데 내가 앞뒤가 바뀌었구나. 1순위, 2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싹 접고 그리고 이제 1년 반 전에 아내 추천으로 이제 공동체 그 NCNM이라는 저희 이제 크리스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다루는 스쿨이 뭐냐면 재정에 관련된 걸 일단 다루는 스쿨이 있고 리더십에 관련된 스쿨이 있고 말씀 학교라고 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스쿨이 있어요. 3개 이제 학교인데 예를 들면 우리 독서 리더 하듯이 그런 스쿨이 있어요. 3개월 동안 해요. 3개월 동안 한 스쿨당 3개월인데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거기 스쿨을 들어가면서 많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던 걸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 지금 프로, 코치, 독서 이렇게 해 나가듯이 지금 제가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반이 됐고 1년 반 동안 훈련하는 게 뭐냐면 매일 성경 10장 읽기 하루에 한 4, 50분 걸려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 1시간 그리고 예를 들면 대표님 강의 30분 요약 강의 이거를 하루에 2, 3시간씩 매일 해야 돼요.
이걸 지금 1년 반을 하고 있거든요. 제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제 삶의 우선순위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1번이고 그 다음은 내가 이걸 다 채운 다음에 1번. 성경을 읽기 전에는 다음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보니까 그러면 시간이 더 없어졌겠죠. 2-3시간이거든요. 기도하고 기도 1시간 해야 돼요. 기도 1시간, 성경 읽는데 거의 1시간, 묵상하고 영상 요약하고 하루 3시간을 쏟아야 돼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1년 만에 그렇게 하다 보니 근육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3P 교육 다 끝날 때까지도 한 번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반에 성경 읽기 시작하면 성경만 제가 5번 읽었어요. 3개월이면 이걸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10장을 읽으면 하루에 3개월이면 이거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3개월마다 1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딱 거의 한 지금 6번째 읽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들도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많이는 못 읽고 성경 항상 위주로 가니까. 근데 이 안에 관계는 어떻게 해라, 리더십은 뭐다, 돈은 어떻게 관리해라,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몰랐어요. 아니 무슨 이 시대하고 맞아? 시대적 상황이 아니요, 딱 맞는 거예요.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사람을 뽑는 어떻게 뽑냐에 대해서도 다 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다윗왕 리더라는 분이 있어요. 다윗왕의 리더십이라는 분인데, 다윗왕이 한나라의 그 큰 왕인 분인데 그 전에 완전 그냥 노숙자 같은 삶을 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나중에 이제 전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옆에 있던 300명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월등히 뛰어났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노숙자인 신분, 과부가 매맞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그런 300명,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 3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와 동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는 무슨 스펙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칼이 어딨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나라를 이루는데 과정까지가 보면서, 아, 인생은 진짜 스펙이 아니구나. 사람도 물론 기술은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가 성품이구나라는 걸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성경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정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재정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믿음에 대한 구절은 300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은 3000구절이나 되거든요. 3000구절? 그건 뭐냐면 제일로 다루는 게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돈 얘기하면 그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삶에서 보면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나라 정치고 경제도 다 돈 앞에 다 깨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제 가까운 뭐 친척들도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이 생기다. 형제들 간에도 너는 얼마 갖고 나는 얼마 갖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성경에서도 딱 하나 주신 메시지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나냐? 하나님이냐라는 구절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한 청년, 부자 청년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힘을 만져서 막 가시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자기도 그걸 보고 자기도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 예수님, 저도 당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청년, 네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거 지갑 한번 주시면, 네. 여기 제 지갑인데, 훨씬 바로 뒤에 보면 믿음의 예선안이라고 있어요. 정면에. 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실제로 카드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사를 제가 신용불량자 되고 나서 한 6년, 7년, 한 6년 정도를 지금 카드 없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용카드 한 장 없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캐시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렵죠. 보통의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카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카드 없이 생활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인터넷 막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TV를 봤는데 너무나 좋은 상품이 홈쇼핑에서 막 돌아가요. 그러면 36개월 할부에다가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 긁잖아요. 일단 긁고 나서 오면 그때 가서 치사하든지 얼하든지 저 그랬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런 삶이 이게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받는 급여에서 계속 어떤 부분은 계속 그쪽으로 이제 할부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야. 왜 한 달에 10,000원이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쌓이면 커지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빚지는 삶으로. 실제로 뭐 우리 핸드폰은 기본이죠. 살 때 다 그거 할부로 사는 건데 별 의식 없잖아요. 그것도 이자 4%가 6% 돼요. 예,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결제할 때도 우리가 그냥 신용카드 이렇게 결제하는데 뇌에서 반응하는 건요. 뇌에서 반응하는 거는 우리가 이 카드를 쓰잖아요. 무반. 근데 우리가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불에 데인 듯한 느낌이 돼요. 살갗을 불에 데이면 엄청 뜨겁잖아요. 이런 느낌에 뇌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캐시 쓸 때는 뭔가 아쉽기도 하고 이거 써야 돼 말고 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카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뇌에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시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빚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에 플러스가 되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되는 삶을 사니까 자꾸 사람들이 뒤로 가요. 뭔가를 많이 벌고 뭔가를 많이 이루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인 삶이에요. 아파트 사고 뭐 사고 뭐 사는데 내 자산을 따져봤더니 내 총 자산 1억인데 이걸 현금화 했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이런 삶이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500을 벌든 1000만을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플러스인 삶을 살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지출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개는 지출이 자꾸 많은 쪽으로 가니까 보통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업가들, 실제 목사님들조차도 다 빚잔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먼저 이 빚에서부터 탈출하자는 게 1번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업 확장도 확장이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 빚부터 다 갚고 나서 뭔가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왜? 이것도 못 갖고 있는데 더 확장을 하면 계속 뭔가 비용은 들어갈 거고 투자금이 들어갈 텐데 계속 까지는 이런 경우가 잘 안 되면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먼저 빚 갚는 걸 우선순위 하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금전 출납부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개인 사업을 하지만 월급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했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는 한 달에 있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해서 저도 매달 마지막 날 제 통장 월급을 싸요. 싸서 그 비용 저는 이제 700이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700 정도는 돼야 가정도 생활 꾸리고 뭐 내 것도 다 고정비들이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저축도 하고 700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700이라고 딱 정해놓고 마지막 날 저한테 월급을 쏘아요. 월급을 쏘면 그 돈을 분산을 시킵니다. 쫙 분산시켜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분산시키냐, 제 용돈 통장으로 30만원, 그리고 제가 헌금하는 통장, 현금 통장 따로, 그리고 뭐 예비비 통장이라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경조사비 통장, 병원비 통장,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제가 살 집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3억짜리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10만원 밖에 저축이 안 돼. 그러면 10만원부터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3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10만원씩 내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통장을 쭉 예비비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 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를 위한 통장도 있어요. 아내한테 1년에 평생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아내 생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틀만 잡아도 예를 들면 아내한테 소홀하게 하면 또 안 되죠.